좋아하는 사람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몇 분 전에 접속했는지까지 보여주던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접속하면 일부러 바쁜 척하고 로그아웃하면 나도 따라 끄던 그 치열한 눈치 싸움 기억나시죠? 가입자 1천만에 8년 연속 1위. 한국인의 모든 썸과 연애와 이별이 이 메신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트온 깔려있는 분 계세요? 카카오톡에 밀려서 망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네이트온이 진짜 왜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트온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야심차게 내놓은 PC 메신저였습니다. 당시 메신저 시장은 MSN 메신저가 글로벌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세이클럽의 타키, 드림이지의 지니,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버디버디가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후발주자였던 네이트온이 단숨에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바로 싸이월드였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싸이월드 미니 홈피가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도토리를 사서 배경음악을 깔고 스킨을 꾸미고 일촌을 맺는 그 문화가 전 국민을 사로잡았죠. 네이트온은 이 싸이월드와 완벽하게 연동됐습니다. 싸이월드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이 됐고 일촌 목록이 메신저 친구 목록으로 자동 연결됐거든요. 별도로 친구를 추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는 엄청났는데요. 포털 네이트에서 뉴스를 보고 싸이월드에서 친구 미니 홈피를 구경하고 네이트온으로 대화하는 이 삼위일체 구조가 2000년대 중후반 한국 인터넷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당시를 회고하는 글들을 보면 인터넷 문화를 그냥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으로 요약해도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2005년부터 네이트온은 국내 메신저 점유율 1위에 올라섰고 이 자리를 무려 2013년까지 8년 넘게 지켰습니다. 2009년 무렵에는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에 육박했는데 당시 한국 인터넷 인구를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MSN은 외국 서비스라 한글 지원이나 현지화가 부족했고 버디버디는 청소년 이미지가 강해서 성인층으로 확장이 어려웠으며 타키나 지니는 모회사 포털의 힘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밀려났습니다. 중학생은 버디버디를 쓰고 고등학생은 네이트온을 쓰고 대학생과 직장인은 MSN을 쓴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연령대가 네이트온으로 수렴했죠. 네이트온이 인기를 끈 또 다른 이유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능들이었습니다.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은 MSN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원격 제어 기능은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PC방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손님 컴퓨터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해주고 직장에서 IT 담당자가 다른 부서 컴퓨터를 원격으로 점검하고 대학생이 부모님 컴퓨터를 집에서 고쳐드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었는데 바로 PC에서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SMS 연동 기능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2000년대에는 문자 한 통에 30원에서 50원 정도가 들었고 피처폰 자판으로 긴 문자를 치는 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거든요. 네이트온에서 키보드로 편하게 문자를 쓰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상대방 휴대폰으로 문자가 갔습니다. 일정 건수는 무료였고 그 이상은 유료로 과금됐는데 이 문자 기능이 네이트온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였죠. 여기서 네이트온의 수익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PC 클라이언트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와 팝업 광고가 하나였고 PC에서 보내는 SMS 유료 과금이 또 하나였죠. 이 구조는 PC 시대에는 꽤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PC 앞에 앉아 있었고 모바일 메신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익 구조가 나중에 네이트온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문자로 돈을 버는 회사가 무료 메시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렵고 PC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가 모바일 전환의 속도를 내기 어렵거든요. 당시 네이트온 관련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네이트온이 공식 앱 외에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문자 앱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자 수익을 지키려는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0년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린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카카오톡이었죠. 아이폰이 2009년 말에 한국에 상륙했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카카오톡은 이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주소록 기반 자동 친구 추가가 핵심이었거든요. 네이트온은 싸이월드 유촌이나 직접 추가한 사람만 친구 목록에 떴는데 카카오톡은 내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가 자동으로 친구로 잡혔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친구 추가 요청 없이 폰에 번호만 저장되어 있으면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메시지가 완전 무료였습니다. 문자처럼 건당 과금이 아니라 데이터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사진이나 동영상도 무료로 보낼 수 있었고 귀여운 이모티콘도 쓸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푸시 알림이었는데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스마트폰 화면에 바로 알림이 떴습니다. 앱을 켜놓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했죠. 이건 PC 메신저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PC 메신저는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 메신저는 24시간 주머니에 들어있으면서 언제든 연락이 됐거든요. 카카오톡은 네이트온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었습니다. PC 메신저 시대의 강자가 모바일 메신저 시대에도 강자가 되리라는 법은 없었던 거죠.
네이트온도 물론 모바일 앱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우선 출시 시점이 늦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이미 사용자 네트워크를 상당 부분 장악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메신저 서비스는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인데 내 친구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내가 어떤 메신저를 쓸지 결정합니다. 친구 10명 중 9명이 카카오톡을 쓰면 나도 카카오톡을 깔 수밖에 없는 거죠. 네이트온이 모바일에 늦게 뛰어든 사이 이 네트워크 효과가 카카오톡 쪽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네이트온 모바일 앱은 PC 메신저의 기능들을 그대로 옮기려다 보니 무겁고 느렸거든요. UI도 복잡했고요. 카카오톡은 처음부터 모바일에 최적화된 가벼운 앱으로 설계됐는데 네이트온은 PC용 서비스를 모바일에 이식하려 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광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이트온 모바일 앱에는 팝업 광고와 배너 광고가 많았거든요. 앱을 실행하면 전면 광고가 뜨고 메시지 탭 상단에도 배너가 붙어 있었습니다. PC 시절의 수익 모델을 모바일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경험이었죠. 반면 카카오톡은 초기에 광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모티콘이나 게임, 선물하기 등으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했지만 초창기에는 무료 무광고에 가까운 깔끔한 UX로 사용자를 모았거든요. 이 차이가 네트워크 효과와 결합되면서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커뮤니티의 회고 글들을 보면 네이트온은 모바일에서 문자 수익과 광고 수익 때문에 미적지근하게 움직이다가 카카오톡 문자에 밀렸다는 분석이 많죠. 네이트온의 몰락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싸이월드와 네이트포털의 동반 쇠락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이트온은 싸이월드와 네이트포털에 기대어 성장한 서비스였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싸이월드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SNS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빠르게 진화하는 동안 싸이월드는 미니홈피라는 PC 기반 서비스에 머물러 있었죠. 일촌 문화나 도토리 시스템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올드하게 느껴졌고 해외 친구들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네이트온 사용자도 줄어들었거든요. 네이트 포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의 인기 덕분에 포털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급락하기 시작했죠. 싸이월드가 힘을 잃고 네이트온이 카카오톡에 밀리면서 네이트 포털을 찾는 사람도 줄어든 겁니다. 결국 세 서비스가 서로 의지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였던 거죠. 현재 네이트 포털의 점유율은 0%대로 사실상 군소 포털로 전락했습니다. 2011년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요. SK 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을 당해서 3,50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털린 대형 사고였죠.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정보가 유출된 건데 네이트온도 같은 계정 시스템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네이트는 보안에 취약한 구식 포털이라는 이미지가 퍼졌고 네이트온 역시 예전만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네이트온 PC 클라이언트는 무겁다는 평가를 계속 받았습니다.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설치해야 했고 설치할 때 툴바나 부가 프로그램이 함께 깔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잔여 파일이나 프로세스가 남는다는 불만이 있었죠. PC 보안이나 정리 프로그램에서 불필요 프로그램으로 자주 언급되면서 깔았다 지우는 메신저라는 이미지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트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사실상 주류 메신저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 자리를 꿰찬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는데요. 2025년 가을에 네이트온이 갑자기 다시 주목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카오톡이 대규모 UI 개편을 단행하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피드형 광고가 강화됐고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 없냐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 네이트온이 절묘한 타이밍에 광고 전면 삭제를 선언했습니다. VOC 기반 개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앱의 광고를 전부 없앴거든요. 앱 실행할 때 뜨던 전면 광고가 사라졌고 메시지 탭 상단의 배너 광고도 사용 설명서 같은 걸로 대체됐습니다. 카카오톡은 광고를 더 붙이고 우리는 광고를 뺀다는 정반대 전략이었죠. 대화에만 집중하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요.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애플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카테고리에서 139위였던 네이트온이 단 5일 만에 1위까지 역주행했습니다. 하루 신규 설치 건수가 570건에서 22,404건으로 40배 가까이 급증했죠. 레트로 열풍과 카카오톡에 대한 반감이 맞물리면서 네이트온이 대한 메신저로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이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26년 초 보도를 보면 반짝 효과에 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카카오톡은 이미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선 슈퍼 앱이 됐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보내고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고 카카오티로 택시를 부르고 카카오 채널로 기업 공지를 받고 오픈 채팅으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앱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네이트온은 대화 기능에 충실한 메신저일 뿐이었죠. 광고를 없애고 UX를 개선해도 사람들의 일상과 업무 네트워크가 이미 카카오톡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메신저의 본질은 결국 내 주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거든요. 직장 동료 단톡방이 카카오톡에 있고 가족 단톡방이 카카오톡에 있고 동창 모임 단톡방이 카카오톡에 있으면 네이트온을 깔아도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광고 수익까지 포기했지만 이미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의 견고한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죠. 레트로 열풍과 카카오톡에 대한 불만은 네이트온의 짧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줬지만 네트워크 효과와 슈퍼앱 생태계라는 근본적인 격차를 뒤집기엔 부족했습니다.
네이트온의 몰락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구조적 원인이 보이는데요. 싸이월드와 네이트 포털에 지나치게 의존한 성장이 문제였습니다. 친구 관계와 트래픽과 계정이 전부 싸이월드와 네이트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서비스가 쇠락하면서 네이트온도 함께 쇠락했죠. 혼자 힘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떠받들어진 성장이었기에 생태계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모바일 전환의 실패도 결정적이었는데요. PC 메신저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시점에 카카오톡이 먼저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네이트온 모바일은 늦게 나왔고 무거웠고 광고가 많았으며 주소록 기반 자동 친구 추가 같은 발상이 부족했거든요. 수익 모델의 족쇄도 있었습니다. 문자 수익과 PC 광고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무료 무광고에 가까운 UX를 제공하는 카카오톡과 정면 승부가 어려웠죠. 모바일에서 광고를 줄이면 수익이 줄고 광고를 유지하면 사용자가 떠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보안 사고와 브랜드 이미지 악화도 한몫했는데요. 2011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신뢰가 무너졌고 액티브엑스와 부가 프로그램과 무거운 클라이언트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효과의 상실인데요. 친구와 동료 대부분이 카카오톡으로 이동하면서 네이트온은 대화할 상대가 없는 메신저가 됐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 네이트온의 몰락은 단순히 카카오톡에 졌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PC 시대와 포털 시대와 문자 광고 시대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모바일 시대와 슈퍼앱 시대와 무료 메시지 시대와 UX 중심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2000년대를 지배했던 국민 메신저가 2020년대에는 가끔 레트로 열풍으로 이름이 언급되는 추억의 앱이 된 겁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기존 강자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수익 모델이 혁신의 발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네트워크 효과가 한번 기울어지면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이트온을 쓰셨던 분들은 아마 그 시절 즐거웠던 대화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한 시대를 풍미한 서비스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보면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